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을 준비하는 모두의 논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모두의 논술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논술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하기 도움을 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간단하게 교직원 논술이 왜 어려운지 이 문제를 조금 분석을 해드릴게요. 교직원 논술은 좀 어려워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이 채용의 방식 그리고 그 번영의 시간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죠. 아마 이 시간이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분들 특히 1차 합격을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정이요 굉장히 배려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빡빡해요. 그러니까 접수를 했어요. 접수할 때는 자소서도 쓰셨을 거고, 그리고 원서도 작성해서 썼을 거고, 뭐 이력서 등등도 들어갔을 겁니다. 접수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 주나 아니면 그 다다음 주에 바로 논술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논술이 끝나면 또 바로 그 다음 주에 면접이 있고요. 자, 이 상황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없음에 바로 연습량 부족으로 이어지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연습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교직원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자,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글자 수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방식은요, 논술을 보는 대학의 채용 일정을 접수할 때부터 연습을 바로 도입하시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보통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발표가 난 이후에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최선은 여기에서 넘어갔고 차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보통 차선이 어느 쪽이냐면 7일에서 10일 이전에 요 사이에 어떻게든 지금까지 연습하지 않은 논술의 영역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연습하세요? 이때 예상 문제를 도입을 해서 이 예상 문제를 경우의 수를 줄이죠. 4, 5개로. 이 4, 5개에서 나오기를 바라면서 연습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 영역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영역이 제일 중요하죠. 예상 문제가 무엇이 나올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요, 갑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채용하는 주체가 어떤 문제를 선택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이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비친 우리 학교 이런 등등의 기사문을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학교가 가장 관심이 많고 그리고 최근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주제 안에서 예상 문제를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대전에 있는데 타 지역 분들과는 줌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으로 하고 있지만 대전에 있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 대학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출산에 의해서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창업이라든지 취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를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핫 이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D라고 하는 도시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우리 대학 교직원의 영역이다 라고 한다면 이 주제와 동일한지 틀린지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보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빡빡한 시간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꼭 연습해야 되는 영역은 바로 이 영역과 이 영역입니다. 자, 첨삭은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주변에 이런 비슷한 주제로 논술 시험을 보는 분들이나 합격한 분들이나 그리고 잘 아는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최선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차선의 방식은요, 비슷한 영역을 같이 준비하는 시험을 본 적은 없지만 준비하는 분들과 스터디를 진행해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다소 제가 일하면서 중간중간에 하는 일이긴 하지만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 영역에 대해서 좀 조언을 이메일 답장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홈에서 보면 제 블로그랑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블로그에 보면 제 연락처도 나와 있고 이메일도 나와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soga13@naver.com인데 보내시고 급함 이렇게 가로치시고 뭐 이렇게 뒤에다가 제목 쓰시고 보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조언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 첨삭은요, 내가 써서 내가 보는 것과 내가 써서 타인이 보는 것과는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첨삭을 받으시는 방법을 조금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 퇴고.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실제로 답안지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이 단어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두 줄 긋고 위에다가 이 단어를 다시 쓰거나 아니면은 뭐 문단을 이렇게 나누는 부호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꺽쇠 표시를 해서 위에다가 쓰는 방식도 좀 따라 주셔야 됩니다. 원고지의 수정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는데 물론 줄글 답안지이겠지만 원고지의 사용법에 의해서 수정한 것은 점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용 부분,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 내용이 더 들어가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퇴고의 영역은요, 100점 만점이라면 8점에서 12점을 좌지우지하는 그 정도의 점수 분포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퇴고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퇴고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연습 필요하시고요. 그러니까 초안을 써본 다음에 이 초안을 그냥 써봤으니까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초안을 써보시면 반드시 이 초안에 대한 수정, 퇴고를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연습을 했다면 시간 배분을 다시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퇴고할 때 10분에서 15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역시 5분 이내에 퇴고가 끝나는 분들도 있어요. 개인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퇴고의 시간 배분을 해본 분과 해보지 않은 분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 가지의 영역 중에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연습량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제의 영역이에요. 즉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영역보다는 이 정해진 자원 안에서 최대한 연습을 하셔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3번, 4번의 영역은요, 내가 연습하면 충분히 좋아지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70,
그리고 이 부분을 30%로 잡으셔서 반드시 투자를 하세요. 시간을 투자하시면 여기에서 점수가 반드시 좋아집니다. 즉, 이 영역 있죠? 처음에 색깔을 잠깐 바꿀게요. 하얀색이 낫겠네요. 자, 접수를 했어요. 발표가 나기 전에 시작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미 1차 발표가 났고 논술 시험을 보러 오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연습도 해야 되며 동시에 누구에게 어떻게 첨삭을 받을지도 이 첨삭의 루트를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습하고 첨삭받고 피드백받고 다시 연습하고 첨삭받고 피드백받고 고쳐 써보고 이게 계속 순환이 되다가 시험 날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영역 있죠. 태고의 영역. 이 태고의 영역은요. 최소 4회, 최대 6회 정도만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글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역은 순수하게 논술을 보는 분들, 교직원 논술의 특징, 모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오래 준비했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만일에 열흘밖에 안 남았다 혹은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이 시간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 시간의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 늦었지 뭐 늦어서 안 돼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하시면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논술은 제가 1월 28일 날 업로드한 첫 번째 내용에서 주제가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다. 즉 나올 만한 문제가 나온다. 그것은 홈페이지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이 영역 1, 2, 3, 4번의 영역을 여러분들은 좀 꼼꼼하게 최소 4회, 최대 6회 정도로 계획을 잡으시고 시간이 며칠 남았든 간에 4번에서 6번 정도는 이 내가 지원한 학교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주제의 가치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어디에 지금 학생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 등등을 읽어내신 다음 그 다음에 시사점을 읽어보시고 이 시사점의 주제가 나올 겁니다. 그 주제를 문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풀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과정이 유추라든지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 과정도 모르겠고 배점이나 채점도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연계되어 있는 블로그에 가서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지금 이 수업을 보시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연습한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을 문의 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G13입니다. 여러분 이제 1월달이 되면서 그리고 2월 3월에 진행되면서 교직원 논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교직원 논술은요 규모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기업이나 아니면 대규모의 채용을 하는 공기업이나 이런 것처럼 신뢰도 높은 문제를 만들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루트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객관식도 만들고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도 그 영역 안에 있으므로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 1번이 문제가 파생하는 것이 2번이며 시간이 없다 보니 연습량이 부족하고 이 영역은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3번, 4번의 영역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답안지의 점수 분포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첨삭과 퇴고 반드시 준비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교직원 합격의 목표를 달성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